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오늘 직접 목포로 내려가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에 답하겠다라면서 손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전히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했죠. 이런 정말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팀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제가 오늘같이 아주 명명백백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뒤에서 취재를 하시고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키우느냐. 일단 첫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아주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호소 내용은 당연히 들으셨으니까요. 하나 제일 궁금했던 게 이 기자회견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80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허만수차장.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그 목포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지금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듯이 목포의 어떤 그 문화, 근대 문화를 되살리는 네. 그런 좋은 활동이다, 목포를 위한 활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사과 같은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좀 익히 들어왔듯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아주 이색적인 좀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것은 네. 그만큼 본인이 소위 심려를 끼칠 만한 일조차도 그런 정도의 잘못도 안 했다라고 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보면 SBS 기자들이 왜곡된 보도를 했다라는 네. 식으로 SBS 기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네. 80년 된 이제 판잣집, 거의 폐가가 된 판잣집이거든요. 저 건물은 그러면 손혜원 의원의 소유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을 본인이 아하. 세우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네. 그 장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사진 나온 걸 보고 이거 영화의 홍보 포스터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그 그림 자체가 이 손 의원이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선정을 한 거죠. 홍보의 달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등록문화재고 본인이 어쨌든 이러한 이 근현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사들인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장소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적으로 내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냐. 오늘 기자간담회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익 충돌이라는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든지 저는 제가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도 가질 거 아니고요. 다 드릴 겁니다. 국가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면 그 얘기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의 순수한 의도를 왜 믿어주지 않느냐,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어요. 근데 저거 100억대 유물 준다는 게요. 네. 어떻게 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그 조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 혹시 사실 제가 저를 라이브로 다 보지 못해서 네. 제가 혹시 놓쳐서 그러고 항행크를 알고 있을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준다는 그냥 뭐 준다는 건지 네. 예를 들어 검찰에서 뭐 혐의가 밝혀지면 준다는 건지 제가 이제 그 조건이 하나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손혜원 하는 얘기는 나는 내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싶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100억대 되는 재산 뭐 나전치기를 다 내놓겠다. 그러니까 뭐 나는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제 이해충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보면요? 공직자윤리법. 네. 보면 이제 이해충돌 얘기하는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는데 공익하고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익은 본인만의 이득이 아니라 본인과 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도 이익충돌 방지 의무에 걸린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지금 뭐 우리가 참여 의혹들은 있지만 그게 아직 의혹이니까 지금 명의자 기준으로 봐도 손혜원 의원 명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손혜원 의원의 조카라든지 또는 보좌관이라든지 보좌관 지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야 여기 목포 뜰 거니까 이거 사 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근대문화 거리로 지정되면서 확 떴단 말이에요. 네. 그 본인이 아닌 제3자들이 이익을 얻은 그런 뭐 잠재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위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신 거지? 본인은 그렇다고 칩시다. 네. 다른 제3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의혹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전칠기를 자꾸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나전칠기를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내놓겠냐고 그런 뭐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에 따르면 그게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본인은 이 박물관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서 설명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애 마감할 그때쯤 되면은 뭐 목포시든 아니면 뭐 전라도든 아니면 국가에든 그렇게 다 기증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면 내가 내놓겠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조건 없이 순수하게 기부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땅 이야기를 하는데 왜 네. 나전칠기 이야기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투기 부분은 오늘 손혜원 의원이 그 장소에 목포에 내려가서 직접 기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해소가 됐습니까? 왜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잖아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에 네. 여러분은 그러면 투기를 하겠느냐, 투기를 목적으로 이런 걸 사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런 장소를 택했다라고 설명이 또 되겠군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투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의외로 지금 그 언론인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좀 장소가 협소해서 그걸 네. 못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유물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이해 충돌 관련해서 그 나전칠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나전칠기 이야기를 뭐 문체위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만큼 소유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좀 뭐 팔려고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나전칠기를 아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해충돌에 관한 집요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내가 모두 답하겠다라고 나선 손 의원, 이 질문에는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왜 그 투명하게 묻으시고 사전에 이런 것도 사전에 몇 년 전에 하실 때 목포 시라든가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투명이요?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사람들이 재단에서 땅을 살 때 어디다 밝힙니까? 어디다 투명해야 되냐고요? 신문에다 내야 됩니까? 그걸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때?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장소도 굉장히 특이했지만 질문과 답변의 이 분위기도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분위기의 기자회견은 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혜원 의원의 어떤 기가 네. 기자들을 압도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랬죠.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이 아마 본인의 어떤 가장 어떤 취약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원천봉쇄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막 하고 싶은 만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해서 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RN서치라고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이거는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지금 응답한
응답이 47%로서 그 투기가 아니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응답도 지금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런 지금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자들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해 충돌 부분에서는 좀 더 풍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다소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거칠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이 기자회견의 답변 분위기. 하지만 기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는 요청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이해 충돌과 관련된 질문. 손 의원이 결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 충돌에 대한 얘기 잘 하시는 거는 제가 혹시라도 나는 전혀 내 이익하고 관련 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 자산을 기부할 거냐? 네, 할 겁니다. 건물과 그리고 안에 있는 유물은 지금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제가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목포시나 전남도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지를 보고요.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사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국가에 귀속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했군요, 결국.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제3자에 대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 제3자들 본인한테 얘기를 듣고 산지 뭔지 뭐지 어쨌든 본인들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증여해서 거기서 살게 했던 뭐 조카 두 사람이라든지 그 보좌관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얻은 것까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본인 얘기는 본인이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다른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본인이 이제 사과하겠다는 걸 봐서 일단 원론적으로는 글쎄 저걸 뭐 인정이라고 보기 좀 그런데 네. 원론적으로는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항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뒀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좀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네. 나는 이제 순수하게 어쨌든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 유산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초입에서 좀 어쨌든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좀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단에 이제 아까 손 의원 얘기 중에 재단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얘기를 조금 빨리 했다면 아하.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안 커질 수도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 의원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기자들의 느낌도 또 맞을 겁니다.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손 의원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왜곡되고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뭔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다시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막이 뭔지, 자초지종이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비서진들을 통해서 한 건 한 건을 대응을 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를 모아서 제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억울함이 호소가 되긴 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기자 간담회라고 했죠. 네.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이 의혹이 불거진 지가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한 15일쯤 SBS가 아마 최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좀 바로 직후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그렇죠. 이만큼 판은 안 커지지 않았을까 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그 사실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여러 가지 검찰 의혹에 조사가 대해서는 남아있죠. 네, 그 예.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좀
사실관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익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혹시나 모를 그런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내가 그거를 뭐 국가에 교속시키겠다. 교속시키고 그리고 사과를 하겠다고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손혜원 의원 논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좀 전문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정치인은 지금 문화재 전문가인 정치인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손혜원 의원이 그쪽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인이 그 전문성을 키우려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쪽 뭐 단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정치라는 게 유한한 어떤 자원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영란법에서 빠졌던 그런 이익충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그때 너무 포괄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한할 범위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때 빠졌는데 그 부분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사후에 어떤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좀 제도화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와 사람들과 얽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얽혔을 때 지위에 고저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허만섭 차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조카라든지 이런 아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거의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또 더군다나 손 의원의 그 정부 문화재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또 요청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 부동산 가격이 4배가 뛰었다. 물론 이건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 충돌의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의심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조카들이라든지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또 이렇게 매입하게 됐는지,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설명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주제만 나는 억울하다라는 본인의 주제만 얘기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사실 규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본인의 어떤 선전의 장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사실을 갖다가 자기 TV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유튜브 TV 같은데 그런 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모든 그 사실과 진실을 다 독점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강선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12비비는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 이번 일에 본의 아니게 또 많이 휘말리게 된 인물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하면 검찰 조사로 밝혀지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시기가 조금 빨랐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47%가 투기라고 본다. 하지만 또 39% 적지 않은 또 비율이 비등비등하게 아니다. 투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투기로 보는 의견도 또 상당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일단 투기 의혹 보도 이후에 손 의원 관련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중에 오늘은 또 옛 서울 역사를 공예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했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누가요? 손혜원 의원이 이런 요청을 했다. 허만섭 차장, 이것도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 서울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것을 공예박물관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이렇게 공예박물관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당시에 이제 서울 역사를 박물관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얘기를 했다고 지금 오늘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공예품 전시라든지 이런 일들이 간혹적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또 커피 전시가 열리고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서울 역사, 우리가 아는 옛날 서울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손 의원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계 출신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둑 출신은 바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일을
관심 있게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맞죠. 맞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조은현 의원의 바둑진흥법 만든 얘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바둑진흥법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바둑진흥법이 국가 예산으로서 뭐 기원 세우는데 돈을 투입하는 그런 내용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기원을 예를 들어서 조은현 의원이나 조은현 의원 조카나 조은현 의원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똑같은 거죠. 저 문화재 전문가기 때문에 손희연 의원이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예산 투입하고 근대문화 거리로 지정하고 거기를 살리기를 하고 목포를 한국의 산토리니처럼 만들고 그 박수 받을 일입니다. 다만 왜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야 목포 뜨니까 목포 살아 한 그 부분 그래서 본인 조카 그다음에 본인이 보좌관. 운영한 재단 그다음에 보좌관 지인들로 하여금 거기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지. 알겠습니다. 목포를 띄우기 위해서 한국의 산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 전문 분야라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알겠습니다. 앞선에 있었던 주변 사람 부동산 취득에 연결이 돼 있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삼는 거죠. 네. 저 옛날에 그 서울 역사를 공예 박물관으로 좀 만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저는 저 부분은 목포랑은 좀 경우가 다르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옛 서울역 역사 가보면 이 굉장히 어떤 역사가 있는 건물이고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어쨌든 공예박물관을 거기다 세우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공예 쪽에 전문이고 하니까 네. 할 수 있죠. 그 옆에 어떤 뭐 본인이 창업한 상품점 입점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바로 연결되긴 좀 어렵고 목포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여기를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잘 진흥시켜야 된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네. 그걸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네. 자신과 관련 있는 이제 지인들이 거기를 사들이면서 동시에 알겠습니다. 본인은 질의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네. 생긴 거예요. 일단 목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거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좀 얘기를 다가오고. 옮겨가서 지금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구 서울 역사의 전시회 또는 이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 이게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껴졌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으로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요 비슷한 압력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있죠. 바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된 인사압력 의혹입니다.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물관 측의 직원들의 반응인데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이 또 나오고 있어요, 허만섭 차장? 예, 지난해 6월에요. 그 손 의원과 보좌관 조모 씨가 네.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서 최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나전치기 전문가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을 채용을 하라 이렇게 이제 박물관장한테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고성까지 나오고 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박물관장 입장에서는 여당 간사가 해당 상임위 간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굉장히 큰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결과 어떠냐면 이 학예사가 옛날에 좀 문화재를 좀 보존 처리를 하다가 훼손된 전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도저히 임명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립박물관의 학예실장이 교체가 됐는데 인사이동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는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중앙박물관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건 속이 시원하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 의원님, 사실 이 손혜원 의원이 관련된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나 기관들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려고 했거나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의 상대방들은 압력으로 느껴졌다라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의원도 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인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곳에서 압력으로 느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쪽이 그 상대방의 지위가 그게 우선 아닌가요? 그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네.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손 의원 쪽에서도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나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국립중앙박물관 하계실장 그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게 뭔가 문책성 인사가 아니고 이게 단순한 순환보직이었고 그리고 이 하계실장이라는 분이 원래부터 그 신라 불상 관련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경주박물관장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하계실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박물관장으로 가는 건 오히려 승진 코스이다. 그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혜원 의원 관련 이야기, 정치권 반응까지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어가는 순위를 확인해 보시죠.